자, 이번 챕터는 부상을 줄이고 운동 효과를 높이는 바른 자세를 배우기 위한 챕터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집중하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바른 정렬, 과신전, 무게중심. 사실 제가 현장에서 퍼스널 트레이닝 수업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잔소리 순서예요. 그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고, 또 많은 분들이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더라도 매번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핵심 포인트 세 가지를 알려드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한번 보고 아, 이런 거구나 라고 넘기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몸으로 익혀서 내재화 시켜야 합니다. 운동은 암기 과목이 아니란 사실, 반드시 철저한 실기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바른 정렬은 머리에서부터 등, 엉덩이까지의 척추의 정렬 상태를 인지해야 되는 것인데요. 물론 바르게 서 있는 자세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 정렬을 어느 정도 인지하실 수 있고 또 지켜내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스쿼트, 데드리프트 같은 움직임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여지없이 이 부분을 무너뜨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연습하실 때에는 삼각대나 생카본 같은 길다란 막대기를 이용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른 정렬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운동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거든요. 저는 지금 이 스틱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집에 있는 최대한 길다란 이런 도구를 찾아서 저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셀카본도 괜찮고 긴 막대기면 다 괜찮아요. 스틱을 스스로 몸 뒤에 이렇게 부착을 시키게 되는데요. 첫 번째 부착되어야 될 장소는 머리 뒤쪽, 그리고 등, 엉덩이가 돼요. 그리고 등은 두 개의 날개뼈 사이에 위치를 시키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편안하게 벽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일테면 내가 거북목이라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 도달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때 머리를 전체적으로 뒤쪽으로 보내면서 턱을 당겨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상태에서 턱만 당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머리가 전체적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를 먼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스틱을 잡고 있는 이 손이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골반의 움직임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제 손등의 간격이 스틱과 허리 사이에 타이트한 정도를 포지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골반이 앞으로 많이 꺾여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내 손등이 스틱과 내 몸 사이에 공간이 좀 크겠죠. 근데 이 공간은 내 손 한마디가 들어가서 타이트한 정도를 유지하는 게 저희가 일반적인 요추의 바른 정렬 상태라고 표현을 해요.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서 있는 자세에서, 이런 정적인 자세에서는 이런 포스처를 취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운동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다이나믹한 상태에서도 이러한 기준들을 잘 지킬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테면은 여기서 우리가 스쿼트를 한다면 이런 그럴듯한 자세를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자세에서 내가 몸이 이렇게 앞으로 구부러졌다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얼굴이 앞으로 나가 있는 포스처를 취하게 될 경우에는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의 자세를 평가하느냐의 핵심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단 말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데드리프트 동작을 취했을 때, 정면 카메라에서 봤을 때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 봤던 엉덩이, 등, 머리에 이런 일직선상의 라인이 움직임을 하는 도중에도 꾸준하게 이 스틱이 내 몸과 하나 된 이 포스처를 반드시 유지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과신전입니다. 관절을 과하게 폈다는 의미예요. 과신전. 무릎을 예로 들면 우리가 짝다리를 짚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 한쪽 무릎을 과하게 펴요. 팍 꺾는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 이유는 내가 스스로의 힘을 최대한 적게 쓰려는 꼼수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움직임을 습관처럼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되죠. 이런 경우 반드시 운동을 하실 때에도 그대로 관절을 과신전시키시고, 그로 인해 부상의 위험성을 높이게 됩니다. 관절을 과다하게 힘을 지나치게 주지 말라는 것들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짝다리를 이렇게 짚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정면에서 이렇게 무게중심이 제 미들라인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자세를 이렇게 툭 꺾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우리가 한쪽을 치우치게 되면서 한쪽 무릎에
과신전, 무릎이 과다하게 펴져 있는 상태, 그리고 무게 중심의 로딩이 엉덩관절과 무릎에 지나치게 집중되기 때문에 이때는 부상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커져요. 자, 우리가 팔 운동을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때 우리가 이 팔을 이렇게 움직일 때 이 팔꿈치 관절이 지금처럼 커다란 저항 없이, 과다한 긴장도 없이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는 상태가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극도로 꺼려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가 운동을 할 때, 제가 운동을 PT를 할 때, 큐잉을 할 때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긴장도를 주면서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저해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돼요. 스쿼트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설 때 무릎 관절을 이렇게 펴는 행동은 모두가 지양되어야 할 요소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어떤 동작을 하기 위해서 서 있다라고 가정할 때 뭔가 관절에 압박력이 좀 줄어져 있는, 그래서 뭔가 좀 다이나믹한 동작들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과정들처럼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봤을 때는 뭐 저게 뭐 특이사항이 있어 라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후에 실기 과정들을 하면서 많은 자괴감들이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인지를 먼저 하고 계세요. 제가 실습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게중심. 제가 지난 영상 보여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무게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비틀거리고 균형을 잃어버리는 케이스들. 발바닥에 3개의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엄지발가락 쪽, 새끼발가락 쪽, 그리고 발 뒤꿈치. 우린 이걸 3포인트라고 부르죠. 두 발로 섰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발 지지로 바뀌게 되면 문제가 현실화됩니다. 그건 한 발 지지라서, 그래서 난이도가 상승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두 발로 서 있을 때에도 무게 중심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했던 경우가 크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몸의 무게중심을 잡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볼 건데요. 이 동작은 저랑 같이 신발을 벗으시고요, 양말까지 다 벗은 상태에서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차렷 자세에서 서 있을 때는 그게 그리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각인시켜 드릴게요. 발바닥에서 3개 포인트, 엄지발가락 쪽, 새끼발가락 쪽, 그리고 뒤꿈치, 이 3개 포인트, 3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두 발을 가지런히 모았던 상태에서 한 발을 뒤쪽으로 보내놓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이때 발바닥의 아치가 이렇게 무너지게끔 방치하지 않는 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지하고 있는 쪽 발바닥이 조금 발이 커져 있는 상태를 자꾸 지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안 잡히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중심을 잡기 위해서 약간 과긴장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때 발가락들이 이렇게 바닥을 꼬집듯이 이렇게 균형을 잡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발가락을 이렇게 풀어줘, 이렇게 제가 큐잉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균형 감각과 무게 중심을 부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 몸을 지지하는 것들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저희가 지금 제가 왼발이 이렇게 앞서 나가 있잖아요. 이때 그러면 앞쪽과 뒤꿈치 쪽에 무게중심이 원만하게 이렇게 고루 부과되어 있는 상태를 항상 유지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실기를 시작할 건데요. 기본 세팅 과정은, 자, 엉덩이를 뒤로 살짝 보낸 자세에서 턱을 당기고 몸이 살짝 기울어져 있는 상태를 먼저 유지하셔야 돼요. 제가 대원칙 말씀드렸던 3가지, 바른 정렬, 머리에서부터 등, 엉덩이까지 일직선 상태를 유지하셔야 되고요. 과다한 긴장을 저해시키고 발바닥의 감각을 한번 최상으로 끌어올려 볼게요. 자, 두 발을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자, 자세를 한번 이렇게 기울여 볼게요. 턱 당겨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가슴을 크게 열어줘라고 요구를 드려요.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이 절대로 잠겨 있지 않도록 바닥에 힘을 주지 않고 있도록 이런 자연스러운 상태를 먼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제 기준에서 왼쪽으로 무게 중심을 살짝 한번 이동시켜 볼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천천히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한번 쓱. 자, 다시 왼쪽으로 무게 중심을 쓱 이동시키면서, 자, 발바닥이 가장 크게 이렇게 벌려져 있어야 돼요. 절대로 발가락이 이렇게 움켜쥐는 행동을 하셔서는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천천히 반대쪽으로 쓱 이동시켜 볼게요. 쓱. 괜찮나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오케이, 잠깐 쉬시고요. 자, 만약에 이 동작을 제대로 하고 계시다면
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뒤꿈치에서부터 종아리, 엉덩이 뒤쪽까지의 어떤 자극이 막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런 케이스에서는 상당히 잘 따라하고 있는 케이스에 속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다시 한번 그 다음 동작 저랑 같이 가져가 볼게요. 이번에는 발을 살짝 띄워줄 거예요. 자, 다시 가지런히 모은 상태에서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상체를 이렇게 기울여 주시고 턱을 당겨 주실 거죠. 자, 그럼 다시 천천히 팔을 이렇게 벌리신 다음에 저는 일단 왼쪽으로 먼저 무게중심 이동할 거예요. 자, 먼저 이동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오른쪽 발이 살짝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그러면은 이때서부터 몸이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흔들리는 게 나은데 이게 흔들리지 않으려고 몸을 너무 굳건하게 각인장 이렇게 하고 계셔서는 안 돼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일단 먼저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바닥에 발을 내려놓으시고요. 몸을 반대쪽으로 시프트한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천천히 반대쪽 발을 이렇게 한번 떼볼게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오케이. 발가락을 최대한 크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놓아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동작은 발을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은 상태에서 한 발만 뒤쪽으로 먼저 이렇게 보내볼게요. 자, 관절이 항상 열려 있다라는 말은 어떤 상태에서도 내가 움직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금 여유 있는 상태를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측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또 중심만 신경 쓰면 또 정렬이 또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천천히 발을 뒤쪽까지 붙이신 다음에 천천히 몸의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부여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쓱 이렇게 나가볼게요. 턱 당겨야 되고요. 가슴 크게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자, 발바닥의 아치 어떤 건지 알죠? 아치가 무너지려고 하지 않도록 계속 바깥쪽으로도 힘을 주셔야 되고요. 바깥쪽뿐만 아니라 뒤꿈치와 앞쪽에도 무게가 고루 부과되어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려고 계속 집중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가슴이 열려 있고요. 만약에 이 자세가 곧잘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자세를 약간 이렇게 기울여 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발가락은 이렇게 계속 여유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셔야 돼요. 괜찮나요? 오케이. 잠깐 쉬시고요. 요거 집중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자, 첫 번째 대전제 정렬을 반드시 지켜줄 것,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계속 저와 함께 동작을 취해 주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반대쪽 발 한번 가볼게요. 차렷 자세에서 천천히 다시 발을 뒤쪽으로 보내주시고요. 이번에는 처음 준비 자세는 무게 중심을 5대5로 부과를 하고 있다가 천천히 앞쪽으로 그렇죠. 단순하게 뒤꿈치를 뗀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게 중심을 앞쪽으로 보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반드시 주셔야 돼요. 잘 따라오셨나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뒷발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여도 나의 몸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태까지 이르셔야 됩니다. 자, 유지하시고 자세가 조금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자세 살짝 기울이셔도 괜찮고요. 우리가 일어서고 기울이고의 기준은 반드시 첫 번째 대전제 바른 정렬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런 움직임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계속 발바닥에선 끊임없이 재조정하는 그런 역할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되게 바빠요, 지금. 호흡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오케이.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자, 이번에는 뒷발을 한번 떼볼게요. 다 단계예요. 자, 이 동작에서 나 왜 이렇게 조금 안절부절 못하고 있지가 오히려 더 정확한 방법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쉽지 않은 동작이고 이걸 억지스럽게 따라하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자, 저는 다시 정면을 보고 발을 이렇게 유지한 상태에서 천천히 이렇게 기울일 거예요. 그러면은
특히 이쪽 무릎이 잠겨 있으면 안 돼요. 너무 과도하게 힘을 주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뭔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뒤쪽에 있는 발을 살짝 이렇게 떼주세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고 있는 자세가 예상될 수는 있어요. 차라리 이게 더 나아요. 억지로 내가 힘을 잠그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내 몸을 지지할 수 있는 연습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발이 떨어지고 부착될 때 한번 보세요. 아무도 모르게 살짝 이렇게 떨어졌다가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그림처럼 쓱 다시 내려놓고 다시 괜찮으시면 쓱 떨어뜨렸다가 다시 천천히 쓱. 오케이? 바로 힘들어요. 상당히 많은 집중력이 요구되고요. 자, 호흡을 크게 한번 내쉬시고, 자, 제가 이 동작을 한 호흡에 쓱 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까지 괜찮은데 세 번째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만 따로 연습을 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동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앞뒤 발에 5대5의 무게를 부과하고 있다가 운동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천천히 뒤꿈치를 떼는 게 아니라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쓱 보내는 역할을 먼저 하는 거죠. 정렬 지켜야 되니까 턱 당기고 가슴 열어야 되죠. 그러면은 무게중심이 다 부과가 됐다라고 가정하면 뒷발이 이렇게 속칭 놀고 있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그러면은 오른쪽 발바닥이 되게 많이 긴장돼 있을 거예요. 바닥을 자꾸 이렇게 끌어모으려고 할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넓게 펼쳐 주시려고 하셔요. 그런 다음에 천천히 그림처럼 살짝 떨어뜨리고 오케이. 엄청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천천히 살짝 놓아주시고요. 가슴 크게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발을 살짝 이렇게 떼주세요. 하나, 둘, 셋.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다시 천천히 쓱 떨어지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1, 2, 3. 오케이, 그만. 자, 그 다음 동작이 상당히 어려워요. 에어플레인이라는 동작인데요. 그러면은 기존에 했던 동작들 다 포함하고요. 발을 천천히 뗀 다음에 골반을 살짝 열었다가 닫아줄 거예요. 제 무릎 보세요. 난리 났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특히나 이런 동작을 하면서도 끝까지 발바닥의 감각들을 집중하셔야 되고요. 자, 운동 진행해 볼게요. 발가락을 계속 안정적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자, 일단 먼저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가슴을 크게 여셔야 돼요. 턱은 당겨야 되고요. 정렬 계속 신경 쓰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천천히 앞쪽으로 다 준비가 됐다면은 뒤쪽에 있는 발 살짝 떼주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제 기준으로 좌우 골반의 높이가 있는데 얘를 살짝 이렇게 열어줬다가 보세요. 지금 발바닥에서 지금 여러 가지 조정을 하려고 지금 운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다시 천천히 닫아주시고 다시 천천히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쓱 열었다가 오케이. 다시 천천히 닫아주시고 발을 한번 내려주세요. 오케이. 절대로 동작이 안 쉬워요. 저도 지금 영상 촬영 중이니까 얼마나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자신도 이게 쉽지는 않은 동작이에요. 자, 반대쪽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원칙 잊지 마세요. 정렬입니다. 자, 바르게 나 뒤에 스틱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일단 먼저 경사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죠. 가슴을 크게 열어 주시겠죠. 그런 다음에 앞쪽으로 이동할 준비 되셨나요? 그리고 천천히 무게중심을 쓱 앞쪽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운동 시작해 볼게요. 자, 잠깐 멈추시고요. 골반을 여는 동작은 정말 어려운 동작이에요. 그리고 천천히 발가락이 바닥을 이렇게 꽉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열어주세요. 풀어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발을 살짝 떼봅니다. 떼죠. 그래서 균형을 잡기 위해, 균형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조금 사용하는 건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가용한 범위 안에서 살짝 골반을 열었다가 그리고 다시
닫아주세요. 제 무릎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저는 왼쪽보다 오른쪽이 조금 약하거든요. 그래서 균형을 잡으려면 보세요. 발바닥도 엄청나게 엎치락 뒤치락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요. 무릎도 뭔가에 대한 조정을 하려고 계속 끊임없이 조정하는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주시고 발 내리시고 그만. 이 동작을 하면 저는 트레이닝이 조금 많이 되어 있는 케이스이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중둔근하고 허벅지 쪽에서 어마어마한 자극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계속 추구하셔가지고 저랑 비슷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항상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동작은요. 자, 싱글레그에서 응용 동작 다 비슷해요. 조금씩 나아가는 동작들이에요. 자, 이번에 다시 발 앞뒤로 놓으신 다음에 천천히 무게중심을 앞으로 두셨죠. 그런 다음에 발을 살짝 뗀 다음에 그 다음에 천천히 무릎을 이렇게 앞쪽으로 쓱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준비됐죠? 가슴 열려 있어야 되죠? 오케이. 이거 유지하는 거 너무하게 힘들어요. 근데 이 동작에서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일어서 있어 라는 동시에 무릎을 쨍 이렇게 펴고 있어요. 왜냐면 나 불안정한 나의 균형 감각을 어떻게든 기대고 싶고 보상하고 싶은 상태를 무릎을 이렇게 과다하게 펴므로 인해서 그걸 보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열어줘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몸은 더 흔들리겠지만 우리에게는 더 유익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엄청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저희 여러분들께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다시 보여드리죠. 반대쪽 갑니다. 자, 자세를 이렇게 유지를 하죠. 먼저 앞뒤 발 고루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천천히 앞쪽으로 이렇게 가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가는 동안에도 계속 발가락은 크게 벌려 있어야 되고 발바닥은 바닥을 이렇게 꼬집지 않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큐인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가슴 이렇게 열어야 되고요. 그리고 천천히 뒤꿈치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유지를 했죠. 하신 다음에 천천히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쓱 오는 거예요. 저는 트레이닝이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출렁거릴 거고 불안정하고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겪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준비가 되면 천천히 발을 쓱 뒤로 보내면서 턱 당기고 가슴 열린 상태에서 오케이 유지하고 천천히 바닥에다 내려놓고 자 발가락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바닥을 이렇게 꽉 잡고 있으면 발가락이 이렇게 하얘져요. 그런 상태를 지향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편안한 상태를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한 번만 더 가볼까요? 천천히 발 떼고 천천히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 동작은 좌우로 한번 이동해 볼 거예요. 좌우로.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발을 놓고 툭 던질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앞으로 운동할 다양한 움직임에서 다양한 면에서의 움직임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만 움직이진 않습니다. 측면으로 갈 때도 있고 이렇게 회전의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연습들을 하는 거예요. 자, 차렷 자세에서 먼저 무릎 열어야 돼요. 천천히 발을 하나 뗐죠. 이런 상태. 잠금 안 됩니다. 무릎을 열어두셔요. 그래서 나의 모터 컨트롤, 나의 운동신경 체계들을 자연스럽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해 주셔야 돼요. 그림과 같이 아무렇지 않아 괜찮아 이 상태 천천히 발을 두시고 천천히 흔들리는 게 오히려 더 정상이에요. 그래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괜찮죠? 다시 1, 2, 3 자, 한 번만 더 가볼까요? 천천히 1, 2 어렵죠? 자, 동작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해볼게요. 자,
자, 이번에는 여기서 측면으로 이동할 때 살짝만 이렇게 약간 몸을 살짝 던져 놓는다는 느낌으로, 과도하게는 말고. 자, 이게 마지막 레벨이에요. 자, 천천히 호흡 조절하시고요. 무릎 절대로 잠기지 않도록 항상 긴장의 끈을 조금씩 놓아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천천히 올리시고 유지했죠. 그래서 이 상태를 했을 때도 반드시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여야 돼요. 그리고 살짝 던지고 유지했죠. 그리고 다시 살짝 툭 던지고 유지하고, 발가락 항상 여유 있게. 다시 1, 2, 3. 오케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다시 툭. 재빨리 내가 몸을 던져 놓을 테니까 네가 알아서 균형을 잡아, 이런 식의 내 몸에다가 미션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을 너무 크게 올리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천천히 다시 쓱 던지죠. 이렇게. 오케이. 다시 1, 2, 3. 쓱. 잔잔하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약간 툭 던졌어요. 오케이. 이렇게 중심을 계속 잡아주시는 거죠. 자, 이까지 실기를 한번 같이 해봤고요. 지금 저랑 같이 이 동작을 한 20여 분 정도 같이 해봤는데요. 절대로 한 번만 해서는 우리가 이걸 체득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PT를 하는 경우에도 이 동작만 어떤 케이스에서 한 달 동안 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만큼 쉽지 않은 부분인데, 우리가 조금 이쁜 건물을 지으려면 베이스가 중요해요. 조금 더 깊게 파야 돼요. 그래야지 우뚝하게 큰 건물을 세울 수 있듯이,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와, 이게 실제로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이 동작을 하는 것 반, 아니면 그 반은 우리 몸을 자연스럽게 내던지면서 노가라서 해내,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이 트레이닝 되어 있어야지만 이것 다음 동작들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추가로 만약에 내가 이런 스플릿 스쿼트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전에는 신경을 안 쓰고 있었지만, 한 발로 이런 동작들을 중심이 앞으로 나가 있는 발에 다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우리는 신발을 신고 있어서 몰랐지만 이 발이 끊임없이 엎치락 뒤치락 발가락을 꼬집었다 폈다 이 동작들을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스플릿 스쿼트라는 동작은 뒤꿈치 쪽에 안정적인 무게 중심이 부과가 되면서 그게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쪽으로 근육이 사용이 되어 있는 연결 신호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은 기본 전제가 어떻게든 내 몸의 무게 중심을 어떻게든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이런 유지하는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런 동작들을 했을 때 무릎의 부상을 줄이면서 우리가 원하는 근육의 타겟을 가져갈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힙업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지금 이 과정을 반복해 주시고 이후에 클래스들을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